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엊그제 미국과 러시아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7일이죠. 엊그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으로 한 121분 정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네.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문제인데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러시아가 병력을 아주 크게 증강시키고 또 훈련을 강화하고 있어서 네.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과 국제사회에서는 최근에 그 러시아의 행보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양국 간 화상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좀 행동을 좀 자제해 줄 거를 요청하면서 만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지금보다도 더 큰 경제 제재와 보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유럽 나토의 동진을 먼저 멈춰야 된다 하고 주장해서 서로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회담이 마쳐졌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네. 교수님, 제가 국제 정세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결국 우크라이나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양쪽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하고 러시아 사이의 지정학적인 그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이 붕괴될 때 독립한 그 여러 개 신생 독립국 중에 하나인데 흑해의 대부분이 남쪽으로는 터키가 연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연해 있어요. 그래서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흑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우크라이나를 제압해야 합니다. 근데 이 흑해는 아시다시피 지중해와 연결돼 있어서 흑해를 통제하지 못하면 러시아는 내륙에 갇히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바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부에 위치해서 대부분 흑해에 연해 있는 그 크림반도를 합병하게 됐던 그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사실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그 에너지 자원의 수출이 러시아 전체 수출 비중의 한 40%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에너지의 주 고객이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사실은 주춤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이 우크라이나의 정부가 친유럽 노선을 걸으면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정부군하고 내전을 지금까지 계속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도 이런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의 수도가 키예프인데 이 키예프는 모스크바하고 거리가 한 8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먼 것 같은데 부산하고 신의주 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가까운 거리거든요. 더구나 이제 본래 러시아의 뿌리가 바로 키예프 공국인데 그것이 키예프 공국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뿌리가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인이 만주나 백두산을 생각할 때 느끼는 그런 정서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반러시아로 돌아서서 최근에는 나토의 가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또 유럽도 나토도 그걸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완충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이미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이 나토에 가입해 있고 또 소련의 옛날 소련이었던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것도 이미 나토에 가입해 있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위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흑해 그 영향력과도 상당히 밀접한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는 거는 러시아가
그냥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도 내용만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뭐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미국과 함께하는 유럽도 그 러시아와 무력 보복하겠다. 보복을 불사하겠다. 네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세나 외교를 볼 때 각 당사국들이 서로를 향한 어떤 거친 말, 이제 뭐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 게 많이 오고 가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끼는 불안해요. 경향이 큽니다. 네. 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볼 때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말보다는 그 말을 하는 국가의 행동을 좀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행동이 그 국가들에게 갖다 주는 이익과 손실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볼 때 좀 더 가능성이 큰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처방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 유럽이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는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나서 러시아가 받는 국제사회에서의 지탄 그리고 경제적인 제재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악화시킬 게 뻔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가 과연 할 거냐. 실보다 이익보다는 실이 더 실이 많으니까. 큰데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침공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러시아 국내적으로 뭐 정치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전쟁이라도 해야 어떤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국내적인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러시아의 그런 국내적인 정치적인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건 2024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네. 조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유럽 입장에서 봐도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토가 좀 이렇게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제발 무력 침공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본심에는 있을 겁니다. 더구나 네. 이렇게 어려운 때는요. 물론 이 어려운 때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때 네.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강대국은 없습니다. 비합리적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이유가 중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거든요. 백악관이. 네. 네. 그런데 다시 러시아와 무력 충돌을 한다는 것도 역시 좀 상상하기 힘들고요. 오히려 러시아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우군으로 껴안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완충지역으로 생각했던 동유럽과 소련의 옛 공화국에 대한 유럽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 이거를 좀 멈추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유럽이나 미국이 좀 이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나 또는 이렇게 러시아가 위협으로 느낄 만한 나토의 동진이 시간적으로 좀 더 늦춰지거나 좀 완급을 조정할 만한 어떤 그런 선에서 좀 상황이 좀 장기화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중급 말씀하셨는데 좀 네. 짤막하게 왜 미국이 내년 그 북경 동계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 네, 결정을 네, 네,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2월 4일 날 북경 동계 올림픽이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사실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홍콩 같은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북경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저께 6일 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 이걸 밝혔는데 네, 외교적 네. 보이콧은 선수단은 가지만 뭐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참여하는 뭐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은 안 보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개최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어떤 국가의 위상을 홍보하기를 원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체면에 손상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우리나라도 10시에 이제 화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또 9일 10일 날 워싱턴에서
주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요게 네. 민주주의 국가들 110개국을 이제 중국 빼고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요 회의가 끝나면 아마 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 또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균형 외교를 선보일지 이것도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